이게 내용을 읽으면서 지문을 읽다 보면 읽으시는 내용이 이 그림으로 연상이 되세요? 그래, 모든 걸 그림으로 연상이 되시는 분들은 내용이 이해를 하시는 거야. 근데 그림 연상이 안 되신 분들은 아직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그래프는 그쵸. 근데 항상 그래프를 그리셔서 시각적인 효과로 이 내용을 정리하셔야 돼요. 탄력성도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분모값에 그 수요랑 공급량 분자값이잖아요. 크다 작다는 표현은 모든 나누기는 1이잖아요. 1보다 크다 작다는 것은 분모보다 분자가 크고 작고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시각적으로 머릿속에 그린 다음에 이거를 아까 전에 표현해 드렸던 이 그래프적인 마인드를 가지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우리 시험은 뭐 장난은 안 치는데 다른 뭐 시험, 경제학 과목이라는 내용이 이제 시험에 들어가 있는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뭐 회계사, 평가사 이런 데서는 옛날 문제 보면 이것도 이제 말장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공급자의 총수입이죠. 공급자는 기업이야. 공급자의 총수입하고 관련되는 탄력성이에요. 먼저 공급자의 총수입하고 우리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 제목이 뭐냐? 공급자의 총수입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공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자의 수입하고 연관성 있는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아니에요. 때문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고 비탄력적인데 어떻게 돼서 공급자 수입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 집은 무조건 X가 되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논리로 이것도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공급의 아까 가격 탄력성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 아까 공탄은 뭐라고 했어요? 가격이 변한 거에 대해서 공급량의 반응이잖아. 탄력적이라는 말은 뭐야? 공탄이 탄력적이라는 말은 동일 가격 변화에서 공급량, 가격이 만약에 올라갔다 그러면 더 많이 생산한다는 뜻이죠. 비탄력적이라는 더 적게 생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의 탄력성은 더 생산하느냐 덜 생산하느냐 생산의 개념이에요. 그럼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해도 소비자가 안 사, 물건을. 그럼 수입이 발생하겠어? 발생하지 않겠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은 소비자가 물건을 사야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수요야, 수요. 그런 다만 소비자들은 본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을 결정할 때 가격 가지고 반응을 하잖아요. 가격 조작은 누가 해요? 공급자들이 조작하는 거지. 공급자들이 조작한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수요량을 반응하는 정도,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수입하고 공급자 수요의 관련성이 있는 것이 여기다 만약에 슬쩍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어쩌고저쩌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X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단순한 지문만 언급하니까 구조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먼저 1번부터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현장에서는 여기까지 읽잖아요. 그럼 아직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몰라요. 왜냐? 개념이 물어볼 수도 있잖아. 수요의 가격은 비탄력적일 때, 그럼 가격의 변화보다 수요량의 변화도 작은 거구나. 그렇게 질문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모르는데 뒤에 보니까 공급자의 총수의 문제구나. 인식이 되는 순간에 여기에 맞춤 형식으로 다다다다 내용이 떠오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수입하고 연관성일 때 딱 떠오르는 한 단어, 무슨 단어? 무슨 단어가 떠오르셔야 될까? 그렇죠. 아까 결정력이 떠오르셔야 돼요. 정확하게 답변하셨어. 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대체재라 그랬잖아. 그죠? 대체재가 많을수록 뭐다? 탄력. 적을수록 비탄력적이잖아요. 이게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나오자마자 무슨 뜻이다? 대체재가 적다. 그럼 탄력성으로 따지면은 탄력성 값이 1보다 뭐다? 작다. 이런 논리죠. 1보다 작다는 것은 뭐예요? 가격보다 우의 반응이 더 작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대체재가 적다는 이 단어가 떠오르신 분은 이게 모든 게 승부가 끝난 거야. 그럼 대체재가 적은 물건이야. 그럼 시장에서 소비자가 유리해요? 공급자가 유리해요? 공급자가 유리하지. 그 공급자가 유리한지 알았나 봐.
본인의 제품 가격을 올렸다 그랬어요. 상승으로만 예를 들게. 그럼 상승했을 때 공급자의 수입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증가하겠지.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공급자의 총 수입은요. 가격 곱하기 수요량이에요. 근데 지금 가격을 지금 변화시켰잖아. 수입에 대한 논리인데 그럼 요 사이에 수요량이 변화가 있는 거지. 100원짜리를 100개가 팔면은 수입 10,000원인 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그럼 가격이 올라갔네. 요 사이에 뭐가 있냐? 수요량의 반응이 있는 거야. 그럼 가격이 상승했어요. 여기 사이에 여기 있어요.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수요량은 감소하겠지. 지금 가격이 지금 상승했어요. 비탄력적일 때. 근데 당연히 수요량은 감소할 거야. 왜? 수요 법칙이니까. 그런데 다만 탄력성은 방향이 아니라 크기라 그랬잖아. 그럼 비탄력적이야. 그럼 가격의 상승폭하고 수요량 감소폭이 있죠? 어느 게 더 커? 가격의 상승폭이 더 크지. 왜?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1보다 작으니까 분모값이 더 크다는 뜻이잖아요. 분모가 가격이잖아. 그 가격의 상승폭이 수요량 감소폭을 능가하기 때문에 수입은 전체적으로 어떻다?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절차상 하는 것이고 구조적으로 1보다 크냐 작냐 따지는 것이고 이거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그림을 그려서 하시면은 뚜렷해요. 그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죠. 비탄력적인 그래프는 좀 가파르게 그린다 그랬어요? 완만하게 그린다 그랬어요? 가파르게 그려지죠. 그럼 가격이 P0 상태였을 때 수요량이 Q0야. 이게 기존의 수입이야. 가격을 P1으로 올렸어. 그럼 수요량은 줄겠지. 그렇죠? 그럼 요만큼은 가격을 상승시켜 나타나는 플러스 효과고요. 요거는 수요량이 감소해 나타나는 마이너스 효과예요. 플러스 효과가 커요? 마이너스 효과가 커요? 플러스 효과가 더 크니까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는 것이 타당성이 있구나. 수입면에서 증가가 되는 이렇게 그래프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완벽하게 이해되시잖아. 그림도 안 그리고 이 구조적으로도 이렇게도 판단하지 않아요. 아까 뭘로 판단해? 대체제로 판단해. 수요가 비탄이네? 그럼 대체제가 적네? 그럼 대체제 적은 상품을 판매하는 공급자가 가격을 올렸네? 그럼 소비자 어쩔 수 없이 이 물건 사야 되네?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정도가 작을 거니까 공급자 입장에 수입이 어떻다? 증가하네. 이렇게 연상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10초짜리 지문이니까 우리는 10초 안에 판단하셔야 돼. 그렇게 연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느 분야든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상품이 있죠.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이제 그 기업들은 그 제품의 고가 전략이 유통하는 거죠. 비탄인 제품은 시장이 비싸게 불러도. 그래서 축구 선수 중에 메시라는 축구 선수 있죠. 제가 이제 10여 년 전부터 광팬이었는데 메시에 항상 안타까워도 이번 월드컵에서 아주 그냥 저도 기쁨을 나눴는데 어쨌든 메시 몸값이 엄청나요. 왜 그럴까요? 그 분야에서 메시 같은 축구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있겠어 없겠어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메시를 구매하고자 하는 기업은 뭐 해야 돼? 그렇죠. 돈을 많이 줘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시는 그래서 메시가 나를 찾아? 난 몸값 높일래 이러잖아. 몸값을 높이니까 받아들여야 돼, 거절해야 돼. 받아들여. 그래서 어느 분야든 본인의 몸값이 높아지려면은 그 분야에서 본인을 뭐다? 비탄으로 만들어야 돼. 비탄을 만든 연봉 협상할 때 사장님과 연봉 협상할 때 책상에다 다리를 올릴 수가 있는 거지. 그동안 작년에 2022년도에 이제 연봉 100만 원 받았는데 이번에 1조 주세요.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는 거야. 다리를 올려야 돼. 근데 탄력적인 사람은 어떻게 될까? 다리 몽둥이 부러져요. 이렇게. 그게 이제 여기 두 번 동그라미 2번이지. 그 1번에 대한 내용을 이해가 되면은 나머지는 그냥 일사천리예요. 그럼 똑같은 주제야. 공급자 총수예요. 탄력적일 때 나왔죠. 그럼 무슨 뜻이야? 대체제가 많어. 대체제가 많어. 그러면 그 탄력성 1보다 크잖아. 그럼 구조적으로 딱 떠오르셔야 돼요, 이게. 그럼 어떤 내용이 나와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 가격을 지금 올렸어요. 올리면 공급자 수입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감소하겠지. 왜? 요 사이에 수요량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럼 탄력적이야, 제품이. 그럼 가격을 올렸어. 수요량은 우선 방향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지. 수요 법칙이니까
그 탄력적이란 말은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는 것은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크다. 분자가 수율항이잖아. 그럼 가격의 변화 상승폭하고 수율항 감소폭 비교하면 이게 더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감소폭이 더 크니까 전체의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그림으로 이제 2단계는 그림이야. 탄력적인 걸 그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완만하게 그려지겠죠. 그럼 가격을 올렸을 때 그럼 이 부분은 가격 상승했다는 플러스 효과고 수율항 감소는 마이너스 효과예요. 플러스보다 마이너스 더 크니까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게 시각적으로도 확인이 돼. 근데 이제 이렇게 구조적으로는 시험 지문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해해 주셔야 되고 구조적인 거를 시각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하셔야 되고 마지막 단계는 이거죠. 대체재 맞네. 그 대체재가 많은 물건을 판매하는 공급자가 그 물건의 가격 올리자마자 이 물건을 구매했던 사람들이 다 대체재로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쫄딱 망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공급자가 수요 탄력성이 탄력적일 때는요. 이 고가 전략을 쓸 수가 없죠. 무슨 전략을 써야 돼? 저가 전략이 일시적이나마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등등등등.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가 나오고 그러면은 추이가 비탄일 때는 공급자 입장에 가격 올리는 게 유리하고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리는 게 유리하겠지. 일시적이나마 대체재를 끌어들여야 되니까 이렇게. 그런데 그럼 단위 탄력적일 때가 있어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 탄력성이 얼마 있었어? 1이죠. 그럼 분모랑 분자값이 똑같죠. 구조적으로 생각하셔야 돼. 가격의 변화가 수율랑 변화가 똑같네. 그럼 대체재가 적당히 있는 경우죠. 그럼 딱 보면은 가격을 올렸어요. 가격을 상승시키면은 이 사이에 수율랑 감소하겠죠. 그럼 가격 상승폭하고 수율랑 감소폭이 똑같잖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쌤쌤이니까 전체 수입은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는 거지. 이 세 개가 전부 다 나왔었죠. 단위 탄력적일 때는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가 있죠. 현재가가 최선이야. 최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또 이해하셔야 돼. 공급자의 총 수입이 극대화되는 총 수입이 극대화되는 경우는 탄력성이 어느 때가 총 수입이 극대화될까? 그 단위 탄력적일 때가 탄력성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왜? 비탄일 때는 현재가가 아직 수입이 극대화가 아니야. 비탄일 때는 현재가보다 가격을 올리는 게 수입이 더 늘어나니까 탄력적일 때는 현재가가 최선이야. 그 수입 극대화가 아니야. 탄력적인 가격을 내리는 게 보다 수입이 극대화되니까. 근데 단위 탄력적은 가격을 현재가에서 올리든 내리든 수입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그 단위 탄력적은 현재 가격이 공급자 입장에서 수입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 단위 탄력적일 때다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난이도 있는 문제 풀 때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고요. 이 지문들을 다 보시다시피 막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대체재 가지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저는 집에서 수요가 비탄으로 반응할까요? 탄으로 반응할까? 수요의 용돈 탄력성이라고 있어요. 저는 탄력제가 비탄력제가. 지금 8년째 하루 용돈이 물가 상승분도 반영 안 해줘요. 8년째 1,300원이에요. 제가 1,400원으로 올려달라고 12월 달에 용돈 협상하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이제 10층인데 10층에 던져버려요. 그분 팔뚝이 이따만 해요. 팔뚝 대장이야. 그래서 저를 막 던져요. 이렇게. 막 돌리고 막 던지고. 어우 무서워. 술 먹고 하면 더 심해. 어쨌든 그런 거지. 근데 힘이 이제 강한데 그러면 그분한테는 저는요 수요가 탄력적이야. 왜냐? 그분한테는 저는 대체재가 많은 인간이야. 그렇겠지? 제가 용돈 협상 올리잖아요. 그럼 저를 내치고 다른 대체재를 들여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몸살이는 저가 전략. 저는 탄력적인 걸 알기 때문에 저가 전략을 쓰는 거지. 근데 애들이 엄마 나 뭐 사모님께 용돈 1,000원만 줘. 그러면 바로 주더라고. 왜 줘요? 애들은 비탄인 거야. 대체재가 없는 거야. 저는 이제 남의 편이니까. 그래서 대체재가 많은 인간이다. 그래서 밖에 창문 봐라. 다 당신 같은 사람이 널려져 있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지. 미안해. 그래서 대체재가 많은 사람들은 몸조심해야 돼요.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은 그래서 논점이 별로 없어요. 가만히 읽어보면은 저희들이 경험칙이고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 시험 같은 데서 이게 공급자의 총수요, 수요 탄력이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올리면은 공급자의 수입은 증가한다라고 해야지 오른 집은 여기다가 살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답으로 나온 사례가 다른 시험에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런 말장난을 안 하고 그냥 기본 지문 하나 정도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응용 중에서는 이게 에이스는 아니고 이제 아주 지금부터 아주 핵심인데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죠. 이 균형점의 이동과 가격 탄력성에 대한 이 논리예요.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거. 근데 여기 두 가지, 총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1, 2번은 같은 논리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 또는 완전 비탄력적일 때, 요거는 수요 쪽에서 완전타, 완전 비타는 극단이잖아. 수평선이냐 수직선이냐 이런 논리고요. 이거는 꼭 그래프로 이해하셔야 돼요. 말로 설명하면 더 길어지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질문 받았을 때 왜 그런지 지금 질문 받았을 때 이거를 말로 타이핑도 설명하니까 이게 더 힘들어. 이렇게 그림 한 방 하면 되는데 반대로 양가로 2번은 공급의 탄력성이 완전타, 완전 비탄일 때예요. 근데 지금 타이틀이 뭔지 보세요. 타이틀이 지금 뭐야? 균형의 이동과 탄력성이야. 그렇죠? 우리가 균형점을 이동하는 거 어떻게 해줬어요? 우하향은 수요 곡선과 우선 공곡선 그린 다음에 수요가 변할 때, 공급이 변할 때 균형가하고 거래량이 변하는 경우를 논했잖아요. 우선 이 자체도 많이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 자체로 많이 나오는 균형점 이동하고 이 탄력성을 접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 이 문제가 그래서 참 좀 처음에는 낯선데 이런 주제가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나라고 이제 기출문제 역사를 1회부터 쭉 봤어요. 쭉 보잖아요. 그러면 1회부터 10회 이전까지는 이런 문제가 전혀 눈에 안 띄어요. 그리고 이제 11회부터 쭉 봤어. 11회 없어. 12회 없어. 하다가 갑자기 16회 때 딱 떠. 16회 때 이게 떴네. 그 당시에 뭐 많이 어렵겠다. 느낌상 아마 이 주제는 어느 수험서에도 없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겠지. 이런 것이 그 15회 역사 중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 옛날 문제는 탄력성은 진짜 간단에 나왔었어요. 근데 16회 때 이제 눈에 띄었어.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오는 거야. 그냥 쏟아져 계속. 단독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지문으로 탄력성 종합을 할 때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책론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시장론에서 문제 낼 때도 나오기도 하고 맛을 들었어요. 너무 많이 내가지고 지금 한 2년째 쉬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 그래머리 연상이 더 편하다 그랬어요. 어떤 조건이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까지가 문제 조건이 나오잖아요. 아직은 무슨 문제인지 몰라. 근데 어떻게 나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했어요. 그럼 여기도 몰라. 근데 뒷말을 보니까 균형이야. 균형가가 어떻게 되고 균형가 거래. 균형의 이동 문제구나라고 뒷말이 딱 보면서 확인하셔야 돼. 그 원래는 우하향, 우상향 이 모양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첫 번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첫 번을 보면은 그럼 이 조건에 맞춰서 수요 곡선을 변화시켜야 되지. 아까 그래서 미리 그려봤는데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 곡선은 어떤 모양이야? 수평선이야. 그러면 이 형태에서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하니까 저 문제 조건에 맞춰서 수요 곡선을 이렇게 높여야 되는 거예요. 공급곡선 어떻게 그려? 그냥 공급선 그냥 우상향 똑같이 하면 되지. 저 형태에서 수요만 완전 탄으로 한 거잖아. 그럼 여기가 최초 균형점이죠. 균형 상태에서 지금 논점이 뭐예요? 공급이 증가했다 그랬죠. 공급이 증가하면 얘가 움직이겠지. 증가니까 어느 쪽 움직여?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얘가 새로운 균형점이죠. 가격은 어떻게 됐어? 변화가 없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2번이 얼마 전에 나왔었죠. 이거 어떤 분이 이거 막 항의해서 이신청했는데 안 받아줬죠. 소송했는데도 소송해서 안 받아줬어요. 어쨌든 그분 이상하다 그래서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그럼 이제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니까 이 형태가 됩니다. 공급이 이렇게 돼요. 최초의 균형점인데 보통 1번이 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31회인가 그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까? 당연히 증가할 수도 있지. 어차피 이제 균형이 되려면은 이동하려면 수요 또는 공급이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요가 증가하면 이제 요거를 움직여야 되죠. 수요. 그 증가하면 어느 쪽 움직여요, 얘가? 우측으로 움직여야 되지. 원래 수요 곡선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우측으로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증가하면 이렇게 우측으로 움직여야 되잖아. 증가하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죠. 그럼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얘가 우측으로 움직인 거니까 얘가 위로 올라간 거지. 그렇죠. 수요는 본인은 우측으로 움직인 거야. 근데 누운 상태에서 우측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는 바라보는 시각이잖아요. 바라보는 시각에서 얘가 위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뭐다? 우측 이동입니다. 본인 스스로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균형점이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됐어? 상승 거래량은 증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림으로 연상하시면 편해요. 그러면 이제 수요가 완전 비탄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공급적으로 한번 볼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탄, 완전 비탄일 때 공급은 완전 비탄이 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와요. 공급 쪽 한번 볼게요.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야. 근데 수요가 증가했는데 균형가, 이런 논리구나. 그럼 공급의 경우를 한번 보면은 문제 조건에 맞춰서 하면 공급 완전 비탄이 공급선 어떻게 그래요? 추릭선, 수요는 이렇게 그려놔야 되죠. 그래서 공급 완전 비탄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에 균형에 이동하고 결합시켰을 때 동시에 이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시면 돼. 근데 이게 떠오르실까? 떠오르세요. 언제 떠오르실까? 시험 당일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지문이 워낙 기출에 많아요.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건드리지 않고는 못 나가. 막 답답해. 또 나왔네. 18회 때 또 나왔네. 19회 때 또 있네. 20회 때 또 있네. 21회 있네. 23회 있네.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건 대세구나. 그래서 이제 이걸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완전 비탄이야. 그런데 이제 그럼 이게 균형이 변하려면 수요 또는 공급이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첫 번째 보면 수요가 증가했다고 나왔죠. 그럼 완전 비탄인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얘를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면 증가량이 어느 쪽 움직여?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우측 움직이면 새로운 균형점 여기 생겼지. 가격은 어떻게 됐어? 상승, 거래량은 변하지 않잖아. 상승, 거래량 변하지 않는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이렇게 딱 떠오르신 다음에 이게 처음에는 이게 쉽지 않아요. 동그라미 2번은 공급이 증가했다 그랬잖아요. 그 얘가 증가한 거지. 그럼 공급이 증가하려면 수직선상 증가하려면 어느 쪽 움직여야 돼? 우측으로 움직여야 돼. 얘가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안 지워졌다. 방금 그거 뭐지? 그럼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럼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 생겼지.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하락, 거래량은 증가가 되는 거야. 가격 하락, 거래량 증가. 어떻게 와 닿으세요? 이거 숙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수요가 완전타, 완전비탄일 때 1, 2번, 1, 2번이 있잖아요. 공급이 완전타, 완전비탄일 때 1, 2번, 1, 2번이 있잖아요. 이거를 시험지에다가 하나당 각각마다 1번, 1번, 2번 하나씩 있죠. 하나당 100번 이상씩 그려보세요. 그럼 이게 시각적으로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게 되면서 어떤 형태가 나오더라도 이게 내 것이 돼. 100번, 하나당 100번 그리는 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후다닥 그리면은 하루면 다 됩니다. 이렇게. 그 내용들을 한번 잘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손으로 하셔야 돼. 줄쳐서 암기하지 마시고 손으로. 근데 이제 완전타, 완전비탄은 극단의 경우고 출제이 더 좋아하는 게 요거죠.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그러니까 비탄력적 또는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한번 따져볼게요. 여기 첫 번째 한번 볼게. 수요가 증가할 때 이렇게 나왔어요. 동그라미 아마 교재 똑같으니까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논리예요. 수요가 증가할 때 그러면 이제 여기 가운데 이거 생략을 하고 만약에 이 문제가 탄력성 문제가 아니야. 균형의 이동 문제야. 그러면은 수요가 증가할 때 균형 가격과 거래량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니 그것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혹시 방향에서 틀리게 낼까 봐 한번 거기를 확인해 보셔야 돼.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지난번에 봤던 내용이에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상승해요, 하락해요? 수요가 증가하면은. 이것도 막 안 떠오르시지?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지. 가격 올라가죠. 그죠?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고요.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거래량은 증가하지. 거래량 증가. 아, 방향에선 틀리게 되지 않았구나. 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됐죠. 근데 탄력성은 방향이 아니라 뭐라고요? 크기라 그랬잖아. 근데 아니라도 가운데에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공급 비탄력적일수록 나왔다는 것은 얘는 뭐다? 크기가 되는 거야, 크기.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가는 건 확인이 되는데 상대방의 공급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상승하느냐 덜 상승하는 논리예요. 더 상승해 덜 상승해? 더 상승하게 되는 거야. 근데 거래량은 어떻게 증가한다? 증가하긴 하는데 공급이 비탄력적 거래량 어떻다? 덜 증가하게 돼 있어요. 이게 와 닿으세요? 그래서 와닿으시려면은 어떻게 공부하라? 시각적으로 공부하셔야 돼. 사람은 아무리 말로 지금 너 오늘 소개팅 할래? 소개팅 할래? 하는 사람들을 그 외모를 아무리 말로 막 설명한다 하더라도 사진 한 방 보여주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말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손으로 기억하셔야 돼. 그림을 그려보면은 내용이 잡혀요. 이거를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 비탄력적 일수록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왔던 내용이라서 이제 공급이 A하고 B가 있죠. 그렇죠? 그럼 균형을 그리려면 수요를 그려야 되잖아. 수요를 어디를 지나가게 그려요? 요 균형점이니까 교차점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수요 곡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그럼 A하고 B는요. 최초의 균형 가격은 똑같죠. 균형가가 P0에서 Q0가 돼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아까 전에 수요가 뭐라 그랬어요? 증가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 곡선이 움직이죠. 어느 쪽 움직여? 그래서 최초의 상태에서는 A하고 B는 균형 상태가 동일했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수요가 움직이자마자 두 물건의 균형 가격은 서로 달라지게 돼요. 증가니까 얘가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증가했으니까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 본 건데 가격은 분명히 상승을 해요.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근데 새로운 교차점에 의해서 균형점이 생겼잖아요. 수요가 증가했는데 B는 여기가 새로운 균형가가 되고 A는 여기가 새로운 균형가가 돼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죠. 그렇죠? 그럼 A하고 B 중에 누가 더 비탄력적이야? B가 더 비탄력적이지. 가파르잖아. 그러니까 그럼 아까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그러니까 A에서 B로 갈수록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지만은 비탄력적인 B는 가격이 여기까지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탄력적 A는 여기까지 상승했죠. 그럼 보시다시피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이해되시지? 이거는 뭐 그냥 에스컬레이터 탈 때하고 엘리베이터 탈 때 비교하면 돼요. 똑같은 10m를 움직였어. 그러면 에스컬레이터 탈 때랑 엘리베이터 누가 더 높이 올라가요? 엘리베이터야. 이렇게. 그런데 이제 거래량 보면은 최초의 균형관이 똑같았어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분명히 거래량은 증가해요. 근데 비탄력적인 B는요. 거래량이 여기까지 증가했고요. 탄력적인 A는 거래량이 여기까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뭐다? 비탄력적에서 거래량 어떻게 증가해? 덜 증가하는 게 확인이 됐지. 그럼 여기서 이것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빨리 판단하는 편법이 생기기 시작했죠. 빨리 판단하는 게 지금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변해요? 덜 변해요? 더 변했잖아 아까. B가 더. 비탄력적일수록 거래량은 더 변했어요? 덜 변했어요?
비탄력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덜 변했잖아. 덜 변화. 그래서 B가 더 B가 덜이 됐어요. 근데 이게 자주 나와서 B가 더 B가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나올 때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뭔지 모르고 그냥 B가 더 B가 덜만 암기한 거야. 근데 이걸 아무 데나 다 적용하는 거야. 다른 탄력성 문제를 냈는데도 거기다가 B가 더 B가 덜을 적용하고 이거는 균형의 이동에서만 확인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판단하시면 돼. 우선 방향 동그라미 이제 3번 한번 보겠어요. 공급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그거 다 공급도 마찬가지야. 그럼 공급 우선 방향에서 틀리게 될까봐 따져보면은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 하락. 방향 제대로 돼 있어요. 거래량 어떻게 돼? 제대로 돼 있네. 근데 얘가 가운데 보니까 심상치 않게 수요가 비탄력적 일수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분명히 하락하겠죠. 근데 가격은 더 하락해요? 덜 하락해요? 그렇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B가 더 많이 하락하다 이런 거죠.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덜 증가해? 더 증가해? 덜. 왜? B, 덜 이렇게 되는 거지. B가 더, B가 덜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그림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셔야 되는데 그럼 상대방이 탄력적일수록 되면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항상 기준이 비탄일수록을 먼저 판단하시고 탄력적 되면 뒤집어서 판단하셔라. 이런 논리. 그래서 올해 강력한 후보 문제예요. 계속해서 기본 문제하고 계산 문제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마 강력한 내용이 이것이 아니겠는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잠깐 쉬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 형태에 대한 논리를 이제 이렇게 탄력성 일수, 비탄력적 일수, 균형에 대한 이동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한번 합니다. 잘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 거기 이제 교재상에서 38페이지 예제가 있죠. 38페이지 나오는 예제는 여러분 꼭 한번 풀어보셔야 돼.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거니까 내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내용이고요. 그리고 거기 조세기차학이라고 나온 내용 40페이지 내용은 요거는 이제 정책론을 해서 다루도록 하겠어요. 요즘에 여기서는 안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에 이제 나오는 계산 문제. 지금까지 무슨 탄력성 논했어요? 가격 탄력성을 논했어요. 그러면 이제 근데 특히 수요 쪽에서 수요량에 영향 미치는 게 가격만 있을까? 아니잖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공부하셨던 것이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가 있었죠.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법칙으로 뭐가 변하는 거야?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 걸 어떻게 변한다? 곡선상에서 무슨 이동? 점이 나타나는 게 수요량이 변화해서. 근데 그 수요량에 영향 미치는 가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격 이외의 요소가 있었잖아. 가격 이외의 요소가 수요량에 영향 주면 수요 곡선 자체가 어떻게 해? 움직여서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죠. 자체 이동이야. 그때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았었죠. 소득이라든지 다른 제약이라든지 금리라든지 대출이라든지 무수히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럼 무수히 많은 요소들이 이제 탄력성에도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매달 초에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기준금리를 발표한다. 거기서 발표하는 게 뭐냐? 시장에서 수요의 금리 탄력성을 논하는 거죠. 금리 탄력성에 대해서 분석한 다음에 그것을 올리는 게 타당하다, 내리는 게 타당하다, 이런 판단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논하기는 어렵고 앞에서 우리가 정상제하고 열등제 구별하는 게 있었죠. 원인이 뭐였었어? 소득이야. 그 다른 제와 간의 관계를 논한 게 있었죠. 거기서 나온 제화가 뭐하고 뭐요? 대체제하고 보완제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한번 논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가격 탄력성, 이외의 탄력성을 논하는 겁니다. 그 교재상에서는 이제 43페이지에 소득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가 변했었어요? 가격이 변한 거에 대해서 뭐가 반응했어? 수요량이잖아. 그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야. 원인이 가격이고 반응이 수요량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죠. 뭐만 바뀌었어? 그쵸? 가격 칸에다가 소득이 들어갔잖아. 그럼 우리 개념 그대로 적용해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 뭐가 변하는 거야? 소득이 변할 때 뭐가 반응하는 거야?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는 걸 나타내는 정량 지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은 똑같이 적용하되 독립변수로서 가격이 소득으로 바뀐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 되는 거지.
그럼 소득이 밑으로 오겠죠. 근데 우리가 변화율과 변화율은 얘는 크기잖아요. 크기는 탄이냐 비탄이냐죠. 탄이냐 비탄이냐 항상 숫자를 뭐 가지고 판단해요? 1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소득 탄력성도 1이면 단위 탄력적이고 1보다 큰 탄이고 1보다 작은 비탄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렴풋이 공부하신 분들이 가격 탄력성만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셨어. 근데 소득 탄력성 공부하실 때 잘못되게 판단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가격 탄력성 아까 가격이라는 종축의 자극에 대한 수요랑 횡축의 반응이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이 변화한 거에 대해서 수요량이 반응한 정도에 따라서 기울기로 나타냈잖아. 그렇죠? 근데 가격 탄력성은 기울기가 가파르다 완만하다 표현하는 것이고 소득 탄력성은 다른 탄력성은 기울기가 가파르다 완만하다 하는 게 아니야. 왜? 요거는 소득의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는요. 요거는 어떻게 돼? 수요의 변화야? 수요량이 변화야? 수요의 변화니까 해당자 수요수 이렇게 되면 얘가 우측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는 그대로 상태에서 이동한 폭이 크기에 따라 탄이냐 비탄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얘는 소득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인데 탄이냐 비탄을 항상 1 가지고 판단하되 이 주의사항이 지난번에 소득으로 구분하는 지화가 정상제하고 뭐가 있었어요? 정상제는 열등제가 있었잖아. 그럼 정상제, 열등제를 구분하는 게 크기였었어? 방향이었었어? 방향이죠. 소득하고 동일한 방향 움직이는 게 뭐다? 정상제. 소득과 반대 방향 움직이는 게 뭐라고요? 열등제야. 그럼 정상제, 열등제 구분하는 것은 크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성 가지고 따져보는 거예요. 크기 아니라 방향성.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소득이 증가했어요. 응? 소득이 자극으로 찔러댄 거야. 근데 수요량이 반응했겠지. 수요량도 증가했어요. 아니, 밑에다 해야겠다. 밑에다. 소득에 대해서 수요,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그럼 소득이 증가했어요. 근데 수요량도 증가했어요. 그럼 얘는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같은 방향이죠. 그 같은 방향 보통 플러스를 표시해? 마이너스를 표시해? 플러스를 표시하는 거 통계적으로. 그럼 같은 방향 움직이는 이 지화를 뭐라 그랬어요? 정상제라 그런 거야. 근데 소득이 증가했어요. 수요량이 감소했어. 얘는 소득의 변화 방향과 수요량의 변화 방향이 지금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 숫자 뭘로 표시해? 마이너스로, 숫자가 아니라 부호 마이너스로 표시해야지. 그럼 이런 지화를 우리가 뭐라 그랬죠? 열등제라 그랬어. 그럼 정상제, 열등제는 크기가 아니라 뭐다? 방향 가지고 따져보는 거예요. 크기도 방향이에요, 방향. 그런데 우리가 관념상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판단할 때 사이에 숫자 뭐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아니 이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숫자. 지금 1도 나오고 아니 여러분들 이거잖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3 여기 뭐 있어? 그렇지. 0이 있는 거지. 0. 처음 하셨지? 우리 숫자 세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음수하고 양수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쪽은 플러스 0이고 이제 마이너스 영역이에요. 그 사이에 마이너스 0, 마이너스 사이에 0이 있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성을 나타내는 건데 사이에 숫자에 0이 이렇게 되잖아요. 플러스 0보다 크다는 논리고 마이너스 0보다 작다는 논리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은 이거는 뭐다? 정상제라는 뜻이야. 소득의 방향과 수량이 동일방 움직인다는 뜻이고 소득 탄력 0보다 작으면은 이건 무슨 제하다? 열등제. 이건 소득과 수요량 무슨 방향? 동일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정렬 그러잖아요. 그 정상제는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소득이 10%가 증가했더니 A 부동산의 수요량이 A 부동산의 수요량이 만약에 8%가 증가했다면 그러면은 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값은 얼마 나와요?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10%고 그리고 수요량이 뭐죠? 8%죠. 그 숫자 얼마 나온다? 0.8이 나오는 거야.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아니 여러분들
탄력성이란 말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잖아. 소득이 10%가 자극을 줬어. 반응이 8% 일어났어. 10% 자극에 대한 반응이 커요, 작아요? 반응이 작잖아. 그럼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지. 우리가 탄하고 비탄은 항상 뭐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크기를 가지고 논하는 게 얘는 1 가지고 판단해. 아니 10% 했는데 반응이 8%니까 비탄으로 반응했잖아. 얘는 비탄력적이구나. 이거는 탄력성 값에 대한 크기를 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A 부동산 성격을 논해야 되죠. 그러면 얘는 A 부동산은 얘가 증가죠. 소득이. 수요량도 증가했잖아요. 소득 증가, 수요량 증가. 같은 방향이죠. 플러스지. 그렇죠? 플러스면 이 제한은 A 부동 무슨 제한이야? 정상제가 되는 거예요. 두 개를 결합하면은 이 물건의 이 주어진 조건의 소득 탄력성 값은 0.8 이렇게 되는 겁니다. 0.8이란 말은 이 A 부동산이 소득에 대해서 비탄력적인 정상제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숫자만 봐도 해석이 돼요. 그럼 비탄력적인 정상제는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다만 소득 증가분만큼 팍팍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시장에서 늘어나는 걸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소득이 10%가 증가했는데 비부동산의 수요가 20%가 감소했어요. 그럼 이거 소득 탄력성 숫자 얼마 나올까? 크기. 이거 2죠. 10%분의 얼마야? 20이죠. 그 얘는 2가 나와.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탄력적이지. 왜? 1보다 크니까. 근데 이제 이 비부동산 성격이 나오죠. 소득의 증가, 수요 감소,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가 돼요? 열등제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2가 나왔으니까 두 개를 결합해야 되죠. 그 얘는 숫자 전체적으로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란 말은 이건 소득에 대해서 비탄력적인 열등제구나라고 숫자가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논했어요. 근데 이거를 지문으로 내면은 더 어려워. 그래서 회계사 얼마 전에 평가사 시험에 회계사 시험에서도 평가사 시험 경제학 과목에도 이게 지문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출제는 지문으로 내는 것보다 그냥 계산으로 내버려요. 계산에 대한 내용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쨌든 그 책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이 문제가 우선 기본 문제예요. 이게 이거를 알아야지 작년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맞출 수가 있는데, 1번에 보면은 A 부동산의 수요 가격 탄력성과, 이거 꼭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득 탄력성이 각각 0.9하고 0.5 이렇게 돼 있어. 물론 계산을 안 하신 분들은 이거 의미 없어요. 근데 계산을 안 하시면 이건 안 풀기 조금 너무 아까운 문제야. 이거 나중에 원리를 알잖아요. 이거 딱 보자마자 정확히 빨리 푸는데 어떤 분은 15초 안에 풀어요. 요 정도 수준은. 지금은 15년 걸려요. 15년. 근데 지금 수요 탄력성이 가격과 소득 두 개가 주어졌죠. 이 말을 여기까지 딱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 A 부동산의 수요량에 영향 미치는 독립 변수가 몇 개가 있다는 거야. 두 개가 있다는 거야. 뭐하고 뭐. 가격과 소득이 동시에 타격을 줬다는 뜻이에요. 그 이때는 가격은 가격끼리, 소득은 소득끼리 해야 되잖아. 그렇죠? 이때 크기 방향 잘 따져주시고요. 근데 A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 변했어? 2%가 상승했고 소득은 몇 프로? 4% 증가할 때 A 부동산 전체 수요량이 얼마냐? 변화율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럼 이거 딱 보면 끼리끼리 하면 되는데 우선 정석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응? 얼마 주어졌어? 0.9가 주어졌어요. 얘는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반응이잖아요. 가격이 몇 프로 변했어? 2%가 상승했다는 조건 나왔죠. 그럼 만약에 이 시장에서 A 부동산 가격만 영향을 주는 시장이다. 가격 탄력성만. 그러면은 먼저 A 부동산의 수요량은 몇 %가 변해야 돼? 요거는 2% 자극에 대한 반응이 0.9잖아요. 두 개 곱해버리면 되지. 그럼 1.8%가 변한 거야. 이제 크기는 나왔지. 이제는 방향을 잡아야 돼. 1.8%가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감소해야 돼. 왜 1.8% 감소해야 될까? 수요 법칙이니까. 가격과 수요랑 한쪽 방향으로 하면 항상 마이너스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가격만 영향 주면 앞에서 우리가 나왔던 것처럼 1.8% 감소 이러면 정답이에요. 근데 이거는 소득도 충격 줬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주어졌어. 얼마 주어졌어? 0.5가 주어졌어. 0.5는 얘는 소득이 있겠죠. 소득에 대한 A 부동산의 수량이야. 소득이 얼마 변했다가 나왔어? 4%가 증가했어요. 그럼 먼저 크기. 그럼 얘는 4%고 얘는 0.5잖아. 크기는 얼마? 그냥 2%지. 4 곱하기가 2%가 반응했어요. 그 다음에 방향. 크기, 방향이야. 근데 여기서 소득 탄력성이 0.5라고 주어졌죠. 이 숫자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0.5가 나오는 순간에 이 A 부동산의 성격이 나오죠. A 부동산은 무슨 제라는 뜻이야? 정상제라는 뜻이야. 정상제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0.5가 주어졌으니까. 0.5는 플러스 값이야, 마이너스 값이야? 플러스 값이지. 만약에 열등제 조건 나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마이너스 0.5라고 했을 거예요. 열등제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다만 출제원들은 중개사 시험을 낼 때 저희를 배려를 많이 해줘요. 배려해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A 부동산 정상제라고 조건이 붙어 있더라고. 이 조건은 원래는 안 붙어요. 왜냐? 0.5 자체가 벌써 정상제를 의미하고 있느냐 못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중개사 시험은 이제 저를 배려해서 정상제다. 그럼 방향이 결정됐지? 그럼 이제 옵시될 소득이 4% 증가했잖아요. 증가니까 수요량도 몇 회? 증가가 일어나야 되지. 같은 방향이니까. 그럼 정리해보면은 이 A 부동산은 자체 가격에 의해서 몇 프로가 변했어? 1.8%가 변했지. 1.8% 감소했었어요. 근데 소득 때문에 2%가 증가했잖아. 두 가지가 결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8 더하기 2지. 그 얼마 나와? 0.2%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향의 변화율만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0.2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0.2가 어디 있지? 1번에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제끼실래요? 이거 해주셔야 돼. 요 형태에 대한 논리입니다. 요거를 알아야지 기본 문제로서 그 기본 내용을 스타트할 수가 있어요. 24회 때인데 이거보다 요거 조금 응용한 문제가 있어. 조금 응용한 문제는 물 한 잔 마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막 너무 건조해가지고